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아빠가 2명 있어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빠와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빠. 이렇게 2분입니다. 마음으로 저를 품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사연 보냈어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함께 지냈습니다. 한창 어릴 때라 엄마의 사랑이 참 그리운 나이죠. 그래서 저를 떼어놓고 가는 엄마를 붙잡으며 숨 넘어가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 엄마 가지 마. 두고 가지 마. 아, 얘가 정말 왜 이래? 이거나. 나 빨리 가야 한다니까. 나도 갈래. 네가 왜 와? 엄마가 말했잖아. 너는 앞으로 아빠랑 지내야 한다고. 싫어. 나도 엄마랑 같이 갈 거야. 귀찮아 죽겠네. 진짜. 이래서 잘 때 몰래 간다니까. 이건 좀 나.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참 모질었습니다. 5살 어린 딸이 가지 말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옷깃을 꽉 잡아도 거칠게 떼어내고 떠났어요. 뒤에 한번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친모는 바람나서 아빠와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5살 인생에서 한순간에 엄마가 사라졌어요. 아빠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왜? 마음에 안 들어? 양갈래로 묶어달라며. 내가 언제 예쁘게 따달라고 했지? 그건 아빠가 잘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묶고 가면 안 될까? 싫어. 친구들은 다 예쁘게 묶어 온단 말이야. 다시 묶어줘. 예쁘게 묶어달라고. 어린 나이라 참 철이 없었어요. 아빠가 힘든 줄도 모르고 엄마의 역할까지 고집부리며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젊은 나이에 엄마와 이혼한 뒤 재혼하라는 숱한 요구를 다 거절하고 저만 바라보고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과연 젊은 아빠가 어린 딸을 키우는 게 쉬웠을까요? 아빠, 뭐해? 재은이 깼어? 미안. 아빠가 옆에 없어서 무서웠구나. 재은아, 아빠 머리 닦는 거 연습했다? 내일은 꼭 머리 예쁘게 묶어줄게. 아빠만 믿어? 정말? 아빠 최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실 한편에서 늦은 새벽까지 머리 묶는 연습을 하던 아빠의 뒷모습을요. 비록 엄마 없이 자랐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받으며 지냈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아유, 사람 일 참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저 어린 거 두고 눈 감았으니 어쩌면 좋아. 제가 13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빠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늦은 새벽까지 대리기사 일을 하며 투잡을 하던 아빠는 졸음운전으로 그만 사고를 당하셨어요. 한순간에 고아가 된 저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영정사진만 보며 눈물만 흘렸죠. 그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순간 누군가 따스하게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네가 재은이니? 아저씨는 누구예요?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한 아저씨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은이 많이 컸구나. 아저씨 아빠 친구야. 어릴 적에 아저씨 몇 번 본 적 있는데 너무 어릴 때라 기억 안 나지? 아빠 친구요? 그래, 네 아빠랑 제일 친한 친구. 아저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 보고 본 적 없는 아저씨인데 희한하게 익숙하고 편하더군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아저씨의 손길에
아빠 생각이 몰아치면서 눈물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많이 슬프지? 그래, 참지 말고 실컷 울어. 울 것 다 울고 아빠 잘 보내드리자. 아저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 앉아있는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시간 되면 몇 술이라도 뜨라며 밥을 챙겨주셨고 저 대신 조문객까지 맞이해 주셨어요. 아빠를 납골당에 모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저씨께 참 감사했어요. 아빠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는데 곁에서 도와주시니 참 든든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아빠 행복하게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그래,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재은이가 늘 잘 지내도록 지켜봐 주실 거고. 재은이 혹시 엄마 번호 아니? 아니요? 몰라요. 그럼 다른 친척들 번호도 모르겠네? 네. 괜찮아요. 아줌마가 그랬는데 제가 지낼 보육원이 있대요. 거기서 지내면 돼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아저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드린 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아저씨는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제 뒷모습을 쳐다봤죠. 그리고 버스가 막 도착해서 타려던 순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재현아! 아저씨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랑 가자. 네? 아저씨 집에 같이 가자고. 도저히 혼자 못 보내겠다. 아저씨랑 같이 집에 가서 짐 챙기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저씨는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보며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친구의 하나뿐인 딸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이날부터 아저씨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아저씨 집은 여러모로 우리 집과 비슷했어요. 아저씨도 이혼해서 제 나이 또래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아저씨 아들이야. 재은이보다 1살 더 많으니까 오빠네. 앞으로 함께 지낼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오빠한테 편하게 이야기하고. 아빠, 얘 누구야? 아빠 딸. 뭐라고? 아빠 딸? 그래, 이제부터 네 동생이니까 아빠 없을 때는 네가 잘 챙겨줘야 돼. 알겠지, 우리 아들? 딸이라는 말에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다시는 듣지 못할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는 저를 집에 데리고 온 순간부터 딸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을 다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저씨를 아빠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생겼죠. 학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군요. 이런 날 아빠가 있었다면 마중 나와 계실 텐데 라고 생각하고 내리는 비를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우산을 쓰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재현아, 아저씨, 맞춰서 온다고 서둘렀는데 내가 늦은 모양이구나. 오늘 우산 안 가져갔지? 네. 비 와서 데리러 오신 거예요? 응. 비 맞으면 감기 들잖아. 아저씨가 급하게 오느라 집에 못 들렀어. 마침 차에 우산이 하나 있더라고. 좁아도 아저씨랑 이거 같이 쓰자. 엄마의 빈자리는 아빠가 채워줬는데 아빠의 빈자리는 아저씨가 채워주더군요. 아들만 키워서 딸을 어떻게 챙기고 키워야 하는지 모르고 서툴렀지만 아저씨는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의 아빠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재은아, 이거 이게 뭐예요? 재은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찾아보니까 요즘 이게 유행이라며? 길 다니면 재은이 또래만한 여자애들이 다 머리에 이거 꽂고 다니더라. 어때? 마음에 들어? 표정이 별로네.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걸로 바꿔올까? 아저씨가 미안해. 보는 안목이 영 별로지? 그게 아니라 좋아서요. 어? 아저씨가 꼭 우리 아빠 같아요. 우리 아빠도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아저씨를 통해서 아빠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계속 저를 지켜주고 계시겠다 싶었어요. 아침에는 든든해야 한다며 꼭두 새벽부터 밥을 차리셨고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곁에서 간호해 주셨습니다. 친딸도 아니고 그저 친구딸일 뿐인데 어찌나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덕에 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까지 생겨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지, 나 재은이랑 결혼할 거야. 뭐? 우리 몰래 사귄 지 좀 됐어.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서로 많이 사랑하니까 이참에 결혼하려고. 아니,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다른 남매들보다 더 우애 깊다고 생각했네.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게 됐어. 오빠가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아저씨처럼. 그러다 보니 좋아진 거 있죠? 아무튼 우리 결혼 허락해 줄 거지? 아저씨,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죠? 뭐야, 아버지 혹시 재은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재은이가 뭐하러 너랑 결혼해? 얼마든지 더 좋은 놈 만날 수 있는데. 재은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이놈이랑 결혼해야겠니? 아이, 진짜 내가 뭐 어때서? 나보다 재은이 더 예뻐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 아버지 친아들이거든? 지나들이 너보다 재은이가 100배 더 나아, 이놈아. 허구 헛날 속만 썩이지 뭐. 아니에요. 아저씨처럼 저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요. 아빠 같은 마음이 좋아서 결혼 결심했어요. 그래, 부족한 내 아들이지만 재은이 네가 좋다면 얼마든지 허락하마.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우리 둘의 갑작스런 결혼 발표로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서 참 기쁘다고 하셨죠. 그렇게 오빠와 저는 아저씨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란 시간 동안 두 남자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죠. 우리를 닮은 예쁜 딸까지 낳고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늘은 제게 엄마와 아빠를 빼앗아가고 늘 저를 혼자 두려 했어요. 그런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지만 내 가정만큼은 온전히 지켜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말이죠. 이 문자 뭐냐고! 대체 누군데? 아, 글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이래 자꾸.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당신한테 자기라 불러? 거기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뭔데? 잘못 본 거라니까. 그리고 누가 내 핸드폰 보래. 우린 부부야. 부부끼리 보지도 못하니? 아무리 부부라 해도 내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마음대로 침해하면 안 되지. 하도 이상해서 봤어. 계속 바람 피우는 것 같고 의심스러워서. 너 의부증 있냐? 그래서 내 핸드폰 본 거야? 의부증이라니?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 그동안 얼마나 수상하게 굴었는지 생각해봐. 툭하면 외박하고 같이 있다가 나가서 전화 받고 오시면 머리만 대충 하고 다니던 사람이 때 빼고 광내는데 수상 안 하니? 그래서 핸드폰 봤어. 근데 뭐?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바람 피우는 거 맞잖아.
아씨, 진짜. 그래, 나 바람 피우는 거 맞다, 왜? 어차피 잘 됐어. 때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이참에다 말하는 게 낫겠네. 나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 아니고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뭐라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잘못했다고, 실수라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사랑? 아, 그럼 나 너를 어떡하라고?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정리되냐? 나도 그 여자를 향한 내 마음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어. 그런데 어떡해. 그게 쉽게 안 되는 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나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어쩌라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약속했잖아. 우리 아빠한테 인사하러 간 날 평생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 나쁜 미안하다. 그 약속 지키지 못해서. 아니, 나 인정 못해. 우리 아빠한테 한 약속 죽을 때까지 지켜.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당장 정리해. 재은아, 이러지 마. 네가 이런다고 행복할 것 같니? 다른 사람 좋아하는 나랑 평생 살아봤자 너만 더 고통스럽다는 걸 왜 몰라?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나 친권도 포기할 수 있어. 바람 피운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여자에 미쳐서 딸까지 버리겠다는 말에 저는 그만 이성을 잃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남편 놈의 뺨과 가슴팍을 미친 듯이 때렸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그렇지. 네 자식이야. 네 딸이라고. 그렇게 그년이 좋아? 처자식 다 버릴 만큼 그년이 그렇게 좋냐고. 나 죽어도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네가 그년을 좋아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평생 빈 껍데기인 채로 내 옆에 있어도 절대 그년한테 못 가게 할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있던 놈을 버리고 싶었지만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 없이 누려보지 못한 부모의 그늘이란 걸요. 그래서 참 바보 같은 걸 알면서도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아빠를 지켜주면서 남편에게 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죠. 물론 제가 떠안아야 할 고통은 상당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의 내연녀가 불쑥 찾아와 난동을 피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미쳤어? 남의 남자 빼앗은 주제에 낯짝도 두껍다? 당장 안 나가? 얼마나 불황하게 사나 구경하러 왔어요. 뭐라고? 당신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은 난데 빈 껍데기 붙잡고 사는 거 행복해요? 뭐하러 이러고 살아요? 나 같으면 당장 이혼하고 애랑 편하게 살 텐데. 입 닥쳐! 어디서 감히 혼수질이야. 남의 가정 박살내고 싶어서 안 달랐니? 불행한 삶이라도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이혼해주면 너희들 좋다고 합칠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보라고? 어림도 없어. 내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넌 계속 내 언녀일 뿐이야. 알아? 뭐? 그래서 평생 이러고 살겠다고? 그게 애를 위한 일인 것 같아? 아직은 어려서 모른다고 쳐도 어느 정도 크면 이런 아빠 좋아하겠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아빠란 걸 알게 되면 애한테 큰 충격이지 않겠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하는 게 너나 애를 위해서 좋아. 좋은 말 할 때 당장 도장 찍어. 방에 애 있으니까 목소리 낮춰. 그렇게 애를 위하는 년이 바람 피우는 아빠를 곁에 두고 싶니? 차라리 내가 말해줄게. 어려도 분위기는 알겠지. 지 아빠가 엄마 말고 다른 여자 좋아한다고 말이야. 미쳤어? 그러기만 해봐.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그럼 네 새끼 안 건드릴 테니까. 내연녀는 뻔뻔하게 이혼하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서 악을 쓰는지 참지 못하고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눈이 돌아서는 똑같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딜 함부로 손을 대? 나 임산부야. 내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 뭐? 임산부? 그럼 너, 그래, 나 임신했어. 이래도 이혼 안 할 거야? 나 요즘 우리 애 태어나면 오빠랑 함께 지낼 집도 알아보고 있어. 네가 아무리 이혼 안 한다고 버텨도 우린 애 낳고 할 거 다 하면 살 거야. 그래봤자 내가 이혼 안 하는 이상 넌 내연녀일 뿐이야. 네 애? 호적이랑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해. 애 낳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힘들어지는 건 너랑 네 애일 테니까.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그럼 같이 사는 수밖에. 뭐? 이혼 안 해주면 나 여기 들어와서 살 거야. 우리 남편이랑.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이혼 안 해준다며. 그럼 이렇게라도 시위해야지. 네 딸 상처받으라고. 제 아빠가 바람 피워서 낳은 동생이랑 같이 지내는 걸 보고 싶으면 이혼하지 말고 버텨보던가. 그게 싫으면 귀찮게 하지 말고 도장 찍어. 내연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갔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더니 딸이 한껏 겁먹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말없이 딸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제게 엄마와 아빠, 남편을 빼앗아 갔으면 됐지. 기어이 우리 딸한테까지 아빠를 빼앗아 가려는 현실에 서러워 울음이 터졌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린 뒤 남편 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그년이 집에 찾아오게 해? 임신까지 했더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그래서 너 같은 쓰레기 내 딸 인생에서 치우려고.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 대신 친권, 아파트, 차 모두 다 내 거야. 위자료 양육비까지 다 물어내. 정말? 그래, 알겠어. 다 가져. 이혼만 해준다면 다 줄게. 제 속이 무너져 내리든지 말든지 남편 놈은 이혼해준다는 말에 좋아했습니다. 참 불공평하다 싶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나와 딸이 아닌데 왜 고통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혼 상담을 하고 앞으로 딸과 어찌 살면 좋을지 고민했죠. 그러다 아버님이 생각났습니다. 남편놈과 이혼하면 아빠처럼 생각하고 지낸 아버님과 영영 못 보고 살까봐 막막했어요. 거기다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걱정됐습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며 속 끓이다 용기 내 연락드렸고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재은아, 아버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우리 재은이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동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집에도 잘 안 놀러 오고. 죄송해요. 요즘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드렸네요. 무슨 일이 있니? 얼굴도 상한 것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네. 혹시 너희들 싸웠니? 그런 거야? 이놈의 자식을 그냥 내가 당장 혼내줄게. 보나마나 그놈이 뭘 잘못했을 거야. 앞장서라. 당장 집에 가자. 이 자식을 그냥... 아버님은 흥분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저는 다급히 그런 아버님을 말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님, 저희 이혼해요. 뭐? 이혼이라니? 너희가 왜 이혼을 해? 그 사람이 이혼해 달래요. 그러니까 왜? 그건 아버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입에 담기 싫으니까. 죽을 때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비록 남편이랑 저는 헤어지지만
그래도 종종 아버님과 얼굴 뵙고 지내고 싶어요. 저한테 아버님은 아빠나 다름없으니까요. 이혼해도 저랑 연락하고 지내실 거죠? 아니, 재은아.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너희가 어떻게 이혼을 해? 애는 어쩌고? 우선 내 아들하고 이야기해볼게. 그런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여러 위기가 있는 법이잖니. 소용없어요. 이미 이혼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놈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니? 바람 피웠어요. 딴 여자한테 미쳐서 처자식 다 버린대요. 뭐? 이제 아셨죠? 제가 그 사람과 이혼하는 이유를요. 당분간은 이혼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재은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잃고도 씩씩하게 잘 견뎠잖아요. 이번 일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제 얼굴을 빤히 보던 아버님의 두 눈은 금세 눈물이 차올랐어요. 더 보고 있으면 저도 주체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가슴에 대못을 받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죄송했어요. 집에 와서도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망할 남편은 이런 것도 모르고 이혼을 서두르려 하더군요.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털리니 저도 더 상종하기 싫어서 이혼을 서둘렀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반정신 나간 상태로 병원으로 뛰쳐갔습니다. 아버님!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세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왜 중환자실에 계세요?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시다가 빨간불일 때 갑자기 횡단보도로 걸어가셨어요. 그러다 빠르게 오는 차에 치이셨고요. 아버님이요? 아니, 대체 왜? 주변에 있는 사람 말로는 넋 놓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하다 실수하신 게 아닌지 추측됩니다. 그래서 상태는 어떤데요? 우리 아버님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의식이 없으시다고요? 계속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코마 상태로 봐야 하고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식물인간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제게 신은 참 가혹합니다. 어찌 아버님까지 빼앗아 가려 할까요? 남편과 이혼하면 아빠처럼 따르는 아버님과 종종 시간 보내며 예전과 같은 삶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딸과 함께 잘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이게 지옥과 뭐가 다를까 싶었죠. 저를 버린 신이지만 숱하게 애원하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버님을 살려달라고요. 그러나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제 간절함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을 보내드리자니? 그럼 계속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냥 편히 쉬시라고 보내드리자. 장기 기증인가 뭔가 좋은 일도 하고. 너 미쳤니? 여자에 미치더니 이제 아버님까지 나몰라라는 거야? 억지 부리지 마. 의사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 깨어날 가망 없다고. 차에 부딪힐 때 머리를 크게 다쳤고 연세도 있어서 쉽게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뇌기능 다 망가진다고 뇌사 판정 이야기도 하더라. 웃기지 마. 무슨 뇌사 판정이야. 아버님 일어나실 거야. 이렇게 그냥 가실 리 없어. 틀림없이 일어나실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아직 뇌사 판정 떨어진 것도 아닌데 아버님 보내드릴 생각부터 하니? 그러고도 네가 아들이야?
그럼 어쩌라고? 그 놓친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뭐? 그래야 내가 재산을 물려받을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재산 때문에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이쯤 되니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넌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뭐? 넌 짐승만도 못해. 짐승도 제 가족의 죽음은 떠나지 않고 계속 곁을 지키잖아? 하물며 넌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하니? 그것도 고작 재산 때문에? 나라고 뭐 좋아서 이래?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 나도 속상해. 그렇지만 깨어날 가망도 없는데 마냥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건 아버지도 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난 아버님 못 보내드려. 아버님 꼭 깨어나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아, 진짜 왜 이래? 아버지 자식은 나야. 내가 그러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아버님 아직 뇌사 판정 안 받았어. 만에 하나 뇌사 판정 떨어지면 내가 잘 보내드릴 거야. 그 전에 죽어도 아버님 못 보내. 식물 인간으로 평생 사신다고 해도 내가 모실 거니까 넌 신경 끄고 그년이랑 깨나 보고 살아. 남편 놈은 끝까지 제 속을 난도질했습니다. 뭐 잘한 게 있다고 이제는 아버님까지 보내려 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깟 재산이 부모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욱 마음을 굳건히 먹었습니다. 저런 놈에게 아버님을 맡길 수 없다고요. 한동안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혼수 상태지만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니 일반 병실로 옮겨진 셈이죠. 저는 그런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깨어나지 않는 아버님을 보며 좋아하시던 신문도 읽어드리고 가끔은 딸과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요. 한 자세로 계시면 욕창이라도 생길까봐 자세도 바꿔가며 땀을 차지 않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런 저를 다들 딸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런 효녀가 어디 있어? 내가 전부터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더라. 손이 어쩜 그리 야무진지. 아기 엄마 힘내요. 이렇게 열심히 모시는데 꼭 일어나실 거야. 희망 잃지 말고. 알겠죠? 제게 소중한 사람을 앗아가는 신을 참 증오하지만 제발 아버님만은 데려가지 말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니, 거의 울며 빌었어요. 하루하루 점점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번 고개 숙이고 한숨 쉬는 의사의 모습으로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아버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달이란 시간이 흘러도 저는 변함없이 아버님 곁을 지켰어요. 제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기적적으로 아버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재은아, 세상에, 아버님, 깨어나신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하길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깨어난 건 기적이라고 했어요. 혹여라도 후유증이 남을까 걱정됐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운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연신 아버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영영 아버님 못 깨어나실까봐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시 제 이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맙지. 그동안 우리 재은이 목소리 다 듣고 있었어. 나한테 신문 읽어준 거, 손녀딸이랑 있었던 이야기 해준 거, 나 심심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제가 있어야죠. 아버님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아둔하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힘껏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동안 아들이랑은 어찌 되었니? 여전히 이혼 진행 중이에요. 지금은 조정 기간이고요. 그래. 결국 이혼하는구나. 하긴 그놈이 너한테 큰 죄를 지었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아들이 지은 죄를 내가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님이 왜 죄를 갚으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아버님께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렇게 건강히 계셔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재은아, 신이 저를 외면할 것 같아 두려웠는데 처음으로 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간호에 힘썼어요. 하루빨리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보고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아버님 곁에서 간호하던 중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냐? 뭐야, 당신 아직도 병원에 있었어? 조금 있으면 조정기간 끝나고 이제 진짜 이혼인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건 말건 내가 알아서 해. 아버님, 저는 잠깐 밖에 있을게요. 편히 말씀 나누세요. 아니야, 재은아. 너 있을 때 이놈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얼굴 보기 싫을 텐데 말도 없이 불러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 곧 새며느리 볼 텐데 이렇게 얘랑 지내는 거 곤란해요. 보는 눈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 그만 애 보내고 저랑 집에 가요. 내가 내 딸 놔두고 너랑 어딜 가, 이놈아? 아버지! 딸이라뇨. 아버지한테 딸이 어디 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야, 우리 아버지 괜찮으시다며? 머리 다친 게 회복 안 된 거야? 이게 누굴 정신없는 노인대로 보고 있어? 예끼 이놈아! 나 정신 멀쩡하다. 네가 바람 피운 것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재산 물려받으라고 뇌사 판정 떨어지길 기다린 것도 다 알아. 아버지, 그걸 어떻게... 뇌사 판정 되기를 얼마나 바랐으면 내 변호사를 들들 볶아. 여자에 빠져서 본처고 자식이고 다 버린 놈이 감히 내 재산을 노려? 아버지, 그건 바란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해둔 거죠. 의사가 그랬어요. 아버지 가망 없다고. 그래서 당연히 뇌사 판정 떨어지겠거니 생각했죠. 나중에 부랴부랴 알아봐서 허둥지둥 처리하느니 미리 공부해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깨어나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아쉬운 건 아니고.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서운해요. 거짓말 집어치워. 넌 내 걱정 안 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재은이처럼 간절하지 않았어. 그동안 내가 시체처럼 누워있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 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었어. 네가 정말 날 걱정했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네 목소리를 못 들을 리 없지. 늘 애타게 기도하고 흐느끼는 재은이 목소리밖에 안 들렸다. 그러니 넌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 그전에도 재은이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다. 그 친구 간 날 다짐했어. 네 딸 내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친구놈 대신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테니 걱정 말라고 다짐했는데 네가 다 망쳤다. 어떻게 바람 피울 생각을 해? 이 죄를 평생 어찌 갚으며 살아가야 하냐고, 이놈아! 아버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재은이보다 그 여자가 더 좋은 걸 어떡하라고요? 어쩌면 진정한 제 짝을 이제 만난 걸지도 몰라요. 입 닥쳐! 그딴 변명으로 네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죽으면 내 친구 얼굴을 어찌 보라고, 이놈아! 아버지, 이렇게 화내셔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이혼 진행 중이고 곧 애도 태어난다고요. 아버지 손녀요.
나한테 손녀는 우리 아영이밖에 없다. 난 앞으로 우리 재은이랑 아영이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 내 남은 재산 재은이한테 모두 물려줄 거다. 뭐라고요? 쟤한테 다 물려주신다고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내 땅하고 건물들 다 재은이 앞으로 돌려놓을 거다. 그러니 너는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네가 누구랑 살든 애를 낳든 이제 난 신경 안 쓴다. 너 같은 놈 자식으로 생각 안 해.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나 몰라라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내 딸이니까. 재은이는 내 딸이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날부터 마음으로 낳은 딸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야. 그러니 그 누구라도 재은이 속상해하면 가만 안 둘 거다. 다시 얼씬거리지 말고 썩 꺼져 이놈아!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아버님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변호사를 통해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더 미친 듯이 악다구니 쓰며 난리쳤고 결국 병원 관계자들 손에 끌려나갔어요. 아버님, 정말 제게 다 물려주시려고요? 저는 아버님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건강하게만 계셔달라고. 안다. 네 마음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재은아,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딸 재은이한테. 아버님, 감사해요. 제게 아빠가 되어주셔서. 어릴 때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지만 단 한순간도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제 졸업식에 꽃다발 들고 오셨을 때도 수능날 시험 잘 보라고 그 추운 날 교문 앞에 기다리실 때도 제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제가 서 있을게요. 아빠가 제게 했던 것처럼 제가 아빠의 든든한 딸이 되어드릴게요. 이제야 아빠라고 불러주는구나. 얼마나 그 소리를 기다렸는지 몰라. 재은아, 미안하다. 내 아들로 인해 큰 상처를 줘서. 그리고 고맙다. 부족한 아빠지만 이렇게 잘 커줘서. 아빠. 그동안 입에 맴돌기만 했던 아빠란 소리를 원없이 뱉어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따스한 아빠 품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물 속에 수많은 감정과 추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바람대로 차차 건강을 회복하셨고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빠와 저 그리고 아영이까지 셋이서 밀린 숙제를 하듯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와중에 남편 눈과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동안 아빠를 믿고 어영부영 살다가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내연녀와는 생활고 때문에 벌써 사내 못 사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저와는 상관없지만요. 저는 앞으로 보란 듯이 아빠와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